Just baby. 으이! Just. 그래, 미사일구 컷하고 실전 투자 Just let's get it! 들어가자. 으이! 자, 이 다 공부하고 예측하는 것도 결국 내가 해먹으려고, 이 폭망 세일 때 야무지게 줍줍 팔라고, 그래서 이 자산을 키우려고 떼돈 벌려고 그런 피곤한 짓거리를 하는 거야. 돈 벌어야지. 이 폭망 세일 잘 방어하고 이 수익을 극대화해주는 놈들이 있어. 이 금마들을 파악해놓고 이 폭망 전에 미리 쟁여놔야 돼. 이 위기 때는 좀 사려야 돼. 이 위기를 기회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 위기를 일단 잘 넘겨야 그게 또 기회가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이 위기를 잘 넘기려면은 사려야 된다. 이 경제사회에서 사리는 방법은 안전자산이고, 폭망 세일 전 안전자산을 사 모아놔야 된다 이거야. 으이! 자, 각설하고 첫 번째, 달러. 결국 돌고 돌아 미국이야. 이 달러가 패권을 쥐고 있는 동안 이 달러는 안전자산이야. 그 패권은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사실에서 나온다는 거야. 그리고 이 세계 각국의 외환 금고 중에 한 60% 이상이 다 달러야.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그런 사실에 기반해 널리 퍼져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, 그러니까 달러가 안전자산이다라는 그 심리가 추가적으로 이 달러 수요를 만드는 거지. 자, 다음 두 번째, 엔화. 자, 일본은 이 세계 최대 채권국이야. 이 쉽게 말해서 일본이 전 세계에 대량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지. 이렇게 막 뭐 유럽, 미국, 뭐 한국, 베트남, 뭐 그냥 전 세계에다 일본 돈을 뿌려놨어. 돈의 원천이 일본인 엔화인 그 돈을 전 세계 각국에 각국 통화로 뿌려놨단 말이지. 전 세계에 일본의 손길이 야무지게 닿아 있어. 그러니까 폭망 세일 조짐이 보이면 어떡하겠어. 일본에서 그 많은 돈을 다시 회수하겠지. 각국의 화폐로 투자되어 있는 돈을 다시 일본으로 가져와서 엔화로 바꾸는 거지. 그 미친 규모의 자금인 만큼 이 엔화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쫙쫙쫙 일본으로 다시 그 돈이 들어오겠지. 그러니까 엔화도 강세를 보인다 이거지. 첫 번째로 그런 흐름도 있는데, 무엇보다 일본은 경제 대국이지. 연락 뻥따이다 이거야. 뭐 잃어버린 30년이다, 뭐 이제서야 30년 전에 주가만큼 회복했다 말해도 일본은 인도와 세계 GDP 공동 4위야. 그 전까지만 해도 3위였고, 뭐 지금 3위인 독일과 크게 차이도 안 나고, 최근까지는 3위였고. 어쨌든 전 세계에다가 투자를 해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 수익이 나오겠지. 그게 다 일본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지금 일본 뭐 경제가 뭐 안 좋아 보인다 해도 그 세계 각국의 투자 수익이 일본으로 다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야. 어쨌든 일본 또 도쿄도, 수도인 도쿄도 세계 3대 금융도시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지. 자, 다음 세 번째, 골드, 금.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지. 이 금 자체는 생산성이 없어. 그래서 우리 우리 뷔페 할아버지도 금을 좀 싫어하지. 그냥 돌덩이에 불과하니까.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반짝반짝하는 거, 이런 거 반짝반짝하는 거, 이걸 좋아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금은 화폐 기능을 했고 지금도 그렇지. 어떻게 보면 세계 공용 화폐인 셈이야. 미국 달러보다 더 근본적인 그런 인식이 전 세계에 퍼져 있기에 금이 이제 안전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는 거지. 뭐 개인적으로 나도 뷔페 할아버지랑 같은 생각이야. 금 자체는 뭔가 그 생산적이지가 않잖아. 근데 그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,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치가 생겼다 이거지. 이 믿음이 사라지면 언제든 돌덩이로 전락할 수 있는 거지. 그럼에도 아직은 안전자산으로서 기능하기에 가치가 있다는 거야, 금이. 자, 바르게 네 번째, 미국채. 이건 아메리칸 파워지. 아메리칸 파워야. 이 국채는 국가에서 보증하는 채권이야. 그러니까 어떤 국가냐에 따라 이 신뢰도가 천차만별이고, 미국은 단연코 지구 1통, 연락 뻥따이다 이거야. 이 지구상 가장 강한 나라가 보증하는 채권이므로 당연히 안전하지 않겠어. 자, 그다음 다섯 번째, 원자재, 필수재. 그러니까 근본 재료 그런 거지. 인간의 생존에 중점을 둔 발상이야 이거는. 암만 경제가 폭망해도 먹고는 살고 그럴 수밖에 없지. 안 먹고 죽을 수는 없으니까. 특히 경기가 안 좋아도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돈을 쓰는 부분에 집중하는 전략인 것이, 이 원자재, 필수재에 투자하는 전략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부분에 투자하는 거지. 이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상품과 그 원료가 중요한 거야. 더 정확히는 이 생존과 꼭 관련이 없어도 경기와 크게
관련 없는 것이 중요한 거지. 경기가 폭망해도 거기에 좀 최대한 무관한 그런 거를 사면 된다 이거지.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자기 자산, 포트폴리오 방어 전략인 거지. 공격적으로 수익을 거두겠다기보다는 내 자산을 좀 지키겠다는 방어적인 전략인 거지. 자, 그다음 6번째, 방금 원자재, 필수재와 같은 맥락이야. 이 경제 폭망과 크게 관련 없는 주식을 사놓은 전략이지. 이 버피동은 코카콜라,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등의 주식을 모아. 코카콜라는 사람들이 꾸준히 마시는 거고, 이 옥시덴탈은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석유, 가스 등 에너지 생산하는 곳이야. 그러니까 해당 회사의 산업 분야와 수익 구조가 이 경제 폭망과 무관하면은 폭망 전에 그 주식을 사놓으면 되는 거야. 물론 세계적으로 경제가 폭망하면은 거미줄처럼, 아니 그보다 더 촘촘히 엮여있는 이 세계 경제인 만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긴 해. 그러니까 덩치가 큰 이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의 주식을 사야 되는 것이. 폭망과 무관하되 재무구조가 탄탄한 덩치 큰 기업의 주식. 자, 이렇게 다 살펴봤는데 어쨌든 결국 지 상황과 목표에 따른 전술을 골라야 되는 거야. 경제 위기 때도 수익을 만들고 싶으면 안전자산에 투자하고,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현금 보유. 자산 규모가 좀 크면 자산 분배를 통해서 상호 수익률을 보완하고, 규모가 작다면은 좀 소수 상품에 투자해야겠지. 이 고수익이 목표라면 이 변동성이 큰 상품에, 자산 유지가 목표라면 이 변동성이 낮은 안전자산에, 또한 이 거시경제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손실 최소화와 수익 최대화를 노린다면 이 한 발 앞선 투자를 할 수도 있고, 굳이 예측하지 않고 해당 대상의 가치만 생각해서 결국 오를 것이라 믿고 이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굳이 매도하지 않고 추가 매수해가지고 장기 투자할 수도 있지. 이 핵심은 지 상황과 투자 성향, 나아가서 개인 성향까지 파악해서 그에 따라 돈을 굴리면 된다는 거지.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. 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면 되는 거야. 한편 지금 미국의 입지도 흔들리고 있지. 많은 투자자들이 평소였으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미국채를 샀을 건데 지금 안 그러고 있단 말이야. 미국채와 달러를 오히려 매도하고 있어.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기서 생각해볼 건 뭐다? 결국 본질이 중요하다 이거야. 영원한 건 없어. 언제까지고 미국만 계속 그렇게 잘 나간다? 그거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. 옛날에도 유럽이 패권을 가졌고 16세기, 17세기에도 포르투갈, 스페인, 이탈리아 이런 애들이 패권을 가졌듯이 항상 패권 국가는 변화해 왔다 이거야.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거는 오직 믿을 수 있는 건 자신의 실력뿐이다 이거야. 그런 경기 흐름을 파악하고 오를 수 있는 거, 가치가 있는 거, 거기에 자기 돈을 갖다 넣는 거,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기 능력, 실력, 그것만 믿을 수 있다 이거지. 이 인류 역사적으로 경제는 항상 흥망성쇠를 반복해왔어. 그때마다 돈은 크게 순환했고 그 과정에서 덩치가 커지기도 했고 작아지기도 했지. 누군가는 위기의 파도를 서핑하고 즐기면서 이 기회를 만들었는데, 또 누군가는 그 파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휩쓸려갖고 파묻히기도 했다 이거야. 큰 파도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그저 하나의 상황이야. 근데 그거 하나는 확실해. 각자 선택에 따라 그 파도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거. 이 파도를 즐길 건지 파도에 휩쓸릴 건지 그거는 피조물 네가 정하는 거야. 자, 지금 니한테 오고 있는 그 파도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노? 자, 그러면 서핑 레스기리 타고 가보자고. 서핑 레스기리 타러 가보자고. Let's get it!